작은 화산체인 제주의 오름은 보전 가치가 뛰어나 조례를 통해 훼손을 막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억새와 영화 지슬 촬영지로 유명한 아끈다랑쉬 오름이 최근 무단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랑쉬 오름 옆에 있어 작은이라는 뜻의 제주어를 붙인 아끈다랑쉬 오름.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던 오름 초입은 거친 땅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흙이 파헤쳐져 풀과 나무 뿌리가 드러났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 바닥에는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름을 찾은 주민들은 달라진 모습에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처음엔 길을 만드나? 저희끼리는 그냥 올레길 같은 걸 만드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니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오름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가 무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굴삭기 등 중장비를 들여와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흙을 뒤엎어 돌을 깐 겁니다. 토지 소유주는 오름 일부인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이곳 국유지까지 훼손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훼손 면적은 1,700제곱미터 정도. 지목이 임야로 된 400제곱미터는 자신의 땅이었지만 돌을 깔아 도로를 만들려고 한 1,300제곱미터는 국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국유재산인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땅이라도 오름 등 산지로 지정된 곳을 개발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받은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자치경찰단 수사 의뢰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현장 조사에서 오름에 나무를 심어 관광농원을 만들려고 했다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지주를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승인받은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제주 MBC 연속 보도 이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40곳 가운데 사업 추진이 미흡한 곳은 특별점검 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시행합니다. 또 40개 관광개발 사업장의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 실적, 사업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제주 경실련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현재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돼 영세 업체가 도산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객실 1,000개가 넘는 대규모 개발을 제주도가 승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애월읍 중산간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하루 5,400톤의 물을 쓰고 8,000톤의 오수가 발생한다며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제주공항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공항 근처에서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공항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난 것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3일 밤입니다. 밤 9시 8분 해경 항공대 쪽 상공에서 불빛을 반짝이는 비행물체를 공항 경비 요원이 목격했고 조금 뒤 남북 활주로 북쪽 상공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공항에서는 밤 9시 17분부터 10시 5분까지 48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승객 5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된 지 30여 분 뒤인 밤 9시 44분 남북 활주로 북쪽에 출동했던 공항 직원이
공항 주변 바닷가에서 풍등을 날리는 사람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와 가까운 바닷가인데요. 이곳에서 풍등을 날리는 사람이 목격됐지만 곧바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멀리 뭐 소리를 쳤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멀어서 남잔지 여잔지 뭐 성별까지도 모르겠다. 공항공사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항에 출동했지만 비행 물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시키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공항공사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비행 물체가 드론일 가능성에 집중하다 보니 바닷가에서 풍등을 날린 사람이 있었던 사실은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미확인 비행 물체와 풍등을 날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사건 발생 11일 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공항 북쪽에 군 공역이 조정돼 늘어나는 항공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제주공항 북쪽에 민간 항공기 관제 구역과 군 작전 구역이 겹치는 구역에서 민간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높이를 현재의 최대 10,000피트에서 11월 28일부터 최대 17,000피트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에 착륙하려는 비행기가 고도를 급격히 낮춰야 하는 문제점이 해소돼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달 전 제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매몰돼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과 노동단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공사를 맡긴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된 건 지난 7월.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m가 넘는 높이의 직각 구덩이에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였는데도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유족들은 발주처인 제주시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현장에 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진술이 어떻고 평소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조사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알려준 것도 없고 실제 어떤 수사가 됐는지도 알 수 없고. 노동단체들도 유족들과 함께 책임자 처벌 촉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가 발주한 매장유산 표본 조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2달이 넘도록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붕괴 위험이 높은 발굴 현장의 굴착 깊이는 1.5m가 넘지 않아야 하고 경사면은 수직이 아닌 사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흙막이 공사를 통해 붕괴 사고를 방지할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굴착 깊이가 2.5m로 기준보다 1m를 넘었고 수직 굴착을 하는 등 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기관은 안전관리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맺고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단순 산업재해로 축소하여 수사하지 말고 중대 사망 사고로 엄중히 인식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안전관리 계획서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대책은 제주도가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제주시를 상대로 조사를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사 범위가 방대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15분 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15분 도시를 도내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규정했습니다. 또 5년 단위로 15분 도시 제주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차 없는 거리 행사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사를 진행하는 홍보 대행사 대표가 오영훈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오 지사가 행사를 공식화한 지 이틀 만에 제주도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며 홍보 대행사가 제안한 행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보여주기 행사이자 탁상 행정이라며 걷기 좋은 제주를 위한 인프라와 정책을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오는 28일 예정된 행사에 공무원 참여를 독려한 데 이어 참여 공무원에게 1인당 10,000원의 오찬 경비를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비공개 방문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일행이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먹은 식사 가격 등이 확인됐다며 청탁금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가 중 해외여행 보도에 대해서는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흥난 서식지 한 곳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흥난이 제2공항 예정부지 주변의 독자봉과 대수산봉에서도 발견됐고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수록 보전해야 할 종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제2공항 입지는 생태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일 잡고 희망 잡고라는 슬로건으로 열려 제주 반도체와 제주 신화월드, 스타벅스 등 호텔과 정보통신, 관광 등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입사 서류 클리닉과 인공지능 모의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제주 지역 19살에서 39살 사이 청년 인구는 2022년 기준 15만 4천 명으로 6년 전보다 3천 명 줄었고 청년 인구 비중도 23.7%로 2.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청년들의 연간 소득은 41.5%가 2천만 원 미만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청년 비중은 30%로 6년 전보다 8.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채용한 직원의 상당수가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동안 임직원의 친인척 87명을 채용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